내가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의 원천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물어보려고 하자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 번은 구루지에프가 말하기를, 당신이 인도에 갔을 때 신문에 당신의 여행과 당신의 목적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책들을 읽어보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한 다음 이러한 기초 위에 당신이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아직도 여행 중에 있을 때 당신이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이야기는 끝났다. 나는 언젠가 구루지에프에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 진리의 희미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에서 언급되었던 발레가 신비스러운 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그 발레는 신비스러운 극이 아닙니다. 구루지에프가 말했다. 내가 의도했던 목적은 흥미롭고도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형태의 이면에는 물론 감추어진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의미를 밖으로 드러내어 강조하고자 하진 않았습니다. 발레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특정한 춤으로 표현됩니다. 이 점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컨대 태양계의 행성과 같은 천체의 운행에 대해 연구하는 경우를 상정해 봅시다. 이러한 행성의 운행을 지배하는 법칙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현하고 우리에게 그 법칙들을 상기시켜주는 어떤 특별한 구조가 구축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각 행성은 적당한 크기의 구면체로 표현되는데 태양을 나타내는 중심 구면체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구면체는 모두 돌기 시작하는데 미리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는 행성의 운행을 지배하는 법칙을 눈으로 보여주도록 재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태양계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특정한 춤의 리듬에는 이와 같은 무엇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정의된 춤추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여러 가지 형태로 짜여진 춤은 이러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특정한 법칙이 시각적으로 재현됩니다. 그러한 춤을 일컬어 성무, 세이크리드 댄스라고 합니다. 동양을 여행하는 동안 여러 오래된 사원에서 그러한 성무를 추는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 성무 중 일부가 주술사들의 투쟁에 재현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주술사들의 투쟁의 기저에는 세 가지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발레를 보통의 무대에서 공연한다면 이 생각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걸 듣고 나서 나는 이 발레가 엄밀한 의미에서의 발레가 아니라 공통의 대본에 기초하여 반주 음악과 함께 노래와 춤을 배합해 무언가를 묘사하는 극적인 장면들을 한데 모은 것이라고 이해했다. 이러한 장면들에 대한 가장 적합한 명칭은 우스운 요소가 빠진 풍자극일 것이다. 발레든 풍자극이든 주술사들의 투쟁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었다. 이 극의 주요한 장면은 흑주술사와 백주술사가 속하는 교단을 그리고 있었는데 두 교단의 제자들이 참여하여 양 교단의 투쟁을 보여주는 연극이었다. 극은 동양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의 생활을 배경으로 전개되었고 성무와
회교 수도승의 춤, 그리고 동양의 갖가지 춤들이 섞여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비유적인 의미를 지닌 러브스토리와 함께 짜여 있었다. 백주술사의 장면에서 공연하는 사람들과 흑주술사의 장면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과 그들 자신과 그들의 움직임이 첫 번째 장면에서는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야 하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추하고 조화롭지 않아야 된다는 구루지예프의 말을 듣고 나는 몹시 흥미를 느꼈다. 공연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들 자신의 모든 면을 관찰하고 연구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발레가 자기 연구를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루지예프가 말했다. 이에 대해 나는 당시 더 이상 분명할 수 없을 만큼 확실히 이해했지만 약간의 불일치 때문에 놀라 마음에 의구심이 일었다. 신문에 실린 기사에는 발레가 모스크바에서 공연될 것이고 유명한 발레 무용가들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것과 자기 연구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연구하기 위해 공연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구루지예프가 말했다. 신문에 기사를 낸 사람은 충분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레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좋든 싫든 자기 자신을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음악은 누가 작곡하게 됩니까? 내가 물었다. 그것도 역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구루지예프가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며 나는 5년 후에 우연히 다시 발레와 맞닥뜨리게 되었을 뿐이다. 한 번은 모스크바에서 구루지예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이전에 잠깐 동안 머물렀던 런던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 유럽의 대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던 끔찍한 기계화, 아마도 이러한 기계화 없이는 엄청나게 소용돌이치며 돌아가는 기계화된 장난감들 안에서 살면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기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어쩔 때는 완벽한 기계가 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려고 하면 그토록 정교한 기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루지예프가 말했다. 그건 사실입니다만 부분적으로만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신의 일에 사용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하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마음이 적정한 것이라면 그들이 기계와 함께 일하는 모든 경우에 더 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조합니다만 오직 적정한 마음으로 사고하는 경우일 뿐입니다. 나는 당시 구루지예프가 적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훨씬 후에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 두 번째로 당신이 말하는 기계화는 전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사람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강조했다. 기계와 더불어 일할 때 말입니다. 훨씬 더 위험한 다른 종류의 기계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계인 경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계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엄밀한 과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들은 모두
외부의 영향에 의해 지배되는 기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학적 관점이 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나에게는 모두 똑같습니다. 구르지에프가 말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보세요. 당신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는 거리의 사람들을 가리켰다. 단순히 기계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종종 이러한 기계화의 형태에 저항하여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점이 당신이 범하고 있는 큰 오류입니다. 구르지에프가 말했다. 당신은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기계화에 맞설 수 있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당신은 모든 것이 똑같이 기계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고요. 내가 말했다. 예술이나 시 또는 사상은 모두 아주 다른 체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체계입니다. 구르지에프가 말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계적입니다. 사람은 기계이며 기계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건 기계적인 행동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기계가 아닌 사람들은 없다는 말입니까?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당신이 이해하기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가 이 점에 대하여 그렇게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가 나에게 말한 바는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동시에 그렇게 짧으면서도 모두를 포함하는 비유를 나는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차이점들을 생략했으나 나는 차이점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차이점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가졌었다. 그래서 너무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고 예외가 인정된다는 조건 하에서 분명해 보이는 개념에 대해 구르지에프가 그렇게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서로 아주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취급하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만인도 있고 기계적인 사람도 있고 지적인 사람도 있고 천재도 있습니다. 매우 옳습니다. 구르지에프가 말했다. 사람들은 서로 아주 다릅니다. 사람들 간의 진짜 차이점은 당신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차이점이란 단순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나거나 당신이 알고 있고 당신이 장차 알게 될지도 모를 모든 사람은 당신이 말했듯이 외부의 영향만으로 움직이는 실질적인 기계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기계로 태어나서 기계로 죽습니다. 야만인과 지성인 모두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백만의 기계들이 서로를 몰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야만인이 어디에 있고 지성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계로서의 존재를 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점이며 존재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기계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기계의 종류는 다릅니다. 즉 자동차도 기계이고 전화기도 기계이며 총도 기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기계입니다. 이 대화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현대 심리학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처음 출연했을 때부터 불신했던 정신분석이라는 주제로 유도할 의도를 가지고 구루지에프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했다. 심리학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누구에게 적용하지 않을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심리학은 사람들, 즉 인간에게 적용됩니다. 기계와 관련해서는 어떤 심리학? 그는 이 말을 강조했다. 어떤 심리학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기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이 아니고 기계 역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계 역학으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심리학까지 가려면 아직도 매우 멀었습니다. 사람이 기계이기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아, 그것이 문제입니다. 구루지에프가 말했다. 당신이 더욱 자주 그러한 질문을 했더라면 아마도 우리의 대화 중 어디에선가 이미 그러한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기계이기를 멈추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기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계, 진짜 기계는 자신을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습니다. 기계가 자신을 안다면 더 이상 기계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전과 같은 기계는 아닙니다. 자신을 아는 기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내가 물었다. 사람은, 그는 이 말을 강조했다. 책임이 있습니다. 기계는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구루지에프에게 물었다. 당신의 방법을 가장 잘 연구하려면 당신 견해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예컨대 소위 오컬트적이거나 신비적인 작품을 연구하는 것이 유용합니까? 이 말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특별히 타로와 타로에 관련된 작품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구루지에프가 말했다. 독서를 통해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예로 들어봅시다. 당신이 만약 읽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이미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이 살아오는 동안 당신이 읽은 모든 것을 이해했더라면 당신은 당신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을 이미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의 책에서 썼던 것을 모두 이해했더라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내가 쓴 책 테르티엄 오르가넘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듯 했으나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당신에게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사정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당신이 읽은 것이나 당신이 쓴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이해한다는 단어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당신이 읽은 것을 이해할 때에만 독서가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진정한 준비를 하는 데에는 어떠한 책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이 더 좋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잘 아는 것, 그것이 그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잘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어떤 사람이 커피를 잘 타는 법을 안다든지 구두를 잘 만드는 방법을 안다면 그와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되었든 이를 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피상적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구루지에프의 말은 그의 설명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그의 말은 보통의 의미 말고도 의심할 여지 없이 전혀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의 말 중에서 이 숨겨진 의미를 알아내려면 그것이 의미하는 보통의 단순한 의미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이미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의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항상 중요했으나 그것이 중요성 전체는 아니었다. 좀 더 넓고 깊은 중요성은 오랫동안 숨겨진 채로 남아 있었다. 내 기억에 남아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나는 구루지에프에게 이 가르침을 소화하려면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무엇을 하느냐고요? 구루지에프는 놀란 듯이 물었다. 어떤 것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수천 가지의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며 새로운 무엇을 취하기 전에 이들 중 어떤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 것이 잘못된 기반 위에 서게 되어 이전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생각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우리는 인식의 형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생각은 이러한 인식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구루지에프는 머리를 흔들었다. 당신은 또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 인식에서 일어나는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여러 가지 인식의 틀 안에서는 인간은 많든 적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말했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착각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들 모두가 묻는 첫 번째 질문은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무도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첫째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모든 것은 일어납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인간이 하는 모든 것,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높은 하늘의 대기나 주위에 있는 구름의 온도 변화로 비가 내리듯이, 태양이 비춤으로써 눈이 녹듯이, 바람이 불어와 먼지가 흩날리듯이 모든 것이 그와 똑같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기계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위, 행동, 말, 생각, 감정, 확신, 의견, 버릇 등은 외부에서 미치는 영향,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인상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으로는 단 하나의 생각, 단 하나의 행동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하고 느끼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일어납니다.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것,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정립하고 이해하며 그러한 진리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건 인간에 대한 수천 가지의 환상을 지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간이 창조적이라는 점,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의식적으로 살아간다는 점 등에 대한 여러 가지의 환상을 지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납니다. 널리 알려진 정치-사회적 운동, 전쟁, 혁명, 정권 교체 등 이 모든 것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처럼 똑같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집을 짓고 책을 씁니다. 이는 인간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일어납니다. 인간은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으며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불쾌한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이므로 또 아무도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특히 불쾌하고 모욕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당신이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해하는 것과 자기의 전 존재로 느끼는 것, 그렇겠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고 절대 잊지 않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행위, 구르지예프는 이 말을 강조했다. 이 행위라는 문제는 다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항상 일을 그릇된 방법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한 방법으로 이미 행해져 온 것이 다른 방법으로는 행해질 수 없고 과거에도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지도 않으며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압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계획이 있고 자신의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그것이 행해져야 할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사실 모든 일은 그것이 행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만
행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의 일이 달라질 수 있다면 모든 일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없을지도 모르죠. 내가 하고 있는 다음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즉,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어느 것도 떨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그것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다르다면 모든 것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인 것처럼 모든 것도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말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행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가 물었다. 진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특별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이야기하려면 이 용어를 배워야 합니다. 보통의 언어로 이야기할 땐 이 용어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로는 서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 역시 현재로는 당신에게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입니다. 이해하려면 다른 용어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로는 그들은 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왜 그러한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용어를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이 점 역시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걸 배워야 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소망하거나 소망하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교적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을 말하기 원하거나 진실을 말하기 원하거나 어느 때고 언제나 거짓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나 남들에게 언제나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나 남들 누구도 항상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견해나 의견에 대해 그렇게 반대하고 깊게 오해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말할 수 있으려면 많은 것을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면 진실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루지예프와의 대화 그리고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한 그의 기대밖의 언급으로
나는 매일 점점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페테르부르크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와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가 기억난다. 나는 그가 나에게 베풀어준 배려와 많은 것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한 그의 여러 가지 설명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는데 나는 내 생각이 이미 바뀐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말했다. 새롭고 알려져 있지 않은 특징을 지닌 참되고 진실한 사실을 만날 수 있어야만 마침내 내가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 초자연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구르지예프가 말했다. 약속합니다. 그러나 먼저 다른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때 그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구르지예프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지난 1916년 8월에 사실들과 정말로 맞닥뜨렸을 때에야 비로소 그의 말을 이해했다. 모스크바에서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 중에서 내 기억에 남아있는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구르지예프는 몇 가지 이야기를 했고 이 역시 나중에야 알 수 있었다. 그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특정한 사람들과 그와의 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약한 사람입니다. 구르지예프가 말했다. 사람들은 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의식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가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고 사람들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 나에게는 이상하게 들렸다. 마음을 쓴다는 단어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물었다. 당신 말이 이해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하도 많아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르지예프가 말했다. 오직 한 가지 뜻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중에야 구르지예프가 마음 쓴다라고 하는 걸 이해했고 그 말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며 많은 것을 일으키는지 깨달았다. 내적인 노예 상태, 내적인 의존 상태를 만들어내는 태도를 구르지예프는 마음 쓴다라고 불렀다. 후에 이에 대해 깊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전쟁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기억난다. 우리는 트베르스카야에 있는 필리포프 카페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몹시 시끄러웠다. 전쟁과 이익을 취하는 일로 분위기는 유쾌하지 못했고 열기가 가득했다. 거기 가는 걸 거절했으나 항상 그랬듯이 구르지예프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내가 이미 깨닫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때때로 어려운 대화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마치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불쾌하고 불편한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준비와 여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듯이. 그러나 이번에는 결과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소음 때문에 그가 말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재미있는 부분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구르지예프가 하는 말을 이해했으나 이야기의 맥락이 점점 나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몇 번이나 그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시도했으나 나중에는 연결되지 않는 몇몇 단어들만 귀에 들려 듣기를 포기하고 단순히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만 관찰했다. 대화는 나의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전쟁을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전에 그와 이야기한 바로는 그는 틀림없이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어떻게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알아야 합니다.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행성들 간의 영향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저기 저 위 어디에선가 두세 개의 행성이 서로 아주 가깝게 접근하면 긴장이 생기게 됩니다. 좁은 길 위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아주 가깝게 접근한다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당신은 매우 긴장되겠죠. 이와 같은 긴장이 행성들 간에도 생깁니다. 이때 이 사람들 간의 긴장은 아마도 일이 초지속됩니다만 여기 이 지구 위의 사람들은 서로 사륙하기 시작해 아마도 수년간 끊임없이 사륙하기도 합니다. 이때 그들은 서로 미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아마도 무슨 고상한 목적 때문에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를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륙전을 벌이는 것이 매우 고상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다른 무엇 때문에 서로 사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게임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나 행동은 행성 간의 영향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상징하지 못합니다. 이때 여기에서 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빌헬름 황제나 장군이나 장관이나 의회나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상징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큰 스케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외부의 지배를 받으며 여러 영향들의 우연한 조합이나 일반적인 우주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이 내가 들었던 전부였다. 훨씬 나중에야 나는 그가 나에게 말하고자 했던 바를 이해했는데 그건 우연한 영향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또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오는 희생의 의미와 관련된 정말 재미있는 견해였다. 그러나 이 견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오로지 역사적이고 심리적인 가치만을 지닐 뿐이다. 정말 중요했으나 그가 무심코 언급하는 바람에 내가 바로 눈치채지도 못하고 나중에 대화를 재구성하려고 하면서 기억해낸 건 행성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그의 말이었다. 내가 이를 기억했을 때조차도 아주 오랫동안 이 말의 완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나중에 아주 많은 것이 이에 기초했다. 이 무렵 어디에선가 태양과 행성 그리고 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구르지에프가 작은 도표를 그려서 그가 다른 세계에서의 힘들의 상호 관계라고 불렀던 것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기억난다.
이것은 인류에게 작용하는 영향과 연결된 이전의 이야기와 연관된 것이었다. 개념은 대충 다음과 같았다. 즉, 인류,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구상의 유기 생명체는 여러 가지 원천과 다른 세계, 즉 행성, 달, 태양, 별로부터 뻗어나오는 영향들을 동시에 받아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들 모두는 각각 시점에 따라 미치는 강도가 다르지만 동시에 작용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향들을 선택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 영향에서 다른 영향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를 설명하려면 이야기가 아주 길어집니다. 구르지예프가 말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건 한 가지인데, 그건 다른 영향에 종속되지 않고는 하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종속되길 원하는 영향을 선택하고 이 영향 하에 실제로 귀속되는 것이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해야 할 전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영향이 더 유익한지 미리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야기 중에서 내가 흥미를 느낀 건 구르지예프가 행성이나 달이 정확한 나이를 가진 살아있는 존재이고 일정한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차원의 존재로 발전되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대목이다. 그에 따르면 달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죽은 행성이 아니라 오히려 생성 중인 행성이었다. 즉, 그가 표현한 바에 따르면 달은 지구가 가진 지능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초기 발전 단계에 있는 행성이었다. 그러나 달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구르지예프가 말했다. 그리고 아마도 언젠가 어쩌면 지구와 동등한 수준을 획득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달 가까이에 새로운 달이 나타날 것이며 지구는 그들의 태양이 될 것입니다. 과거 언제인가 태양은 지구와 같았으며 지구는 달과 같았습니다. 더 이전에는 태양이 달과 같았습니다. 이는 당장에 나의 주의를 끌었다. 칸트 라플라스 이론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가 추가되고 변형된 최근의 이론까지 행성과 태양계의 기원에 대한 일반 이론들은 나에게는 모두 부자연스럽고 신뢰가 가지 않으며 독단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이를 과학적이고 증명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그들에게 최근에 알려진 이론은 실제로는 물론 그때까지는 가장 과학적이고 증명이 잘 된 것들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구르지예프의 이론 체계가 완전히 다른 이론, 즉 전혀 새로운 원칙에 그 기반을 두고 있고 다른 우주 질서를 나타내 보이는 유기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하게 비춰졌다. 지구의 지능과 태양의 지능은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태양의 지능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구르지예프가 말했다. 그렇지만 지구도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도록 보장되지 않았을 뿐이며 지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구르지예프의 대답은 아주 모호했다.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어떤 시간까지 이루어져야 할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구는 얻을 수 있는 걸 얻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간이 알려져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알려져 있습니다. 구르지예프가 말했다. 그렇지만 무엇이 되었거나 사람들이 그걸 아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믿겠지만 다른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며 혹자는 증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서로의 머리를 부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란 매사를 이런 식으로 끝냅니다. 그때 모스크바에서 우리는 예술에 대하여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이야기들은 내가 구르지예프를 만났던 첫날 저녁에 읽었던 스토리와 관련된 것이었다.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매우 똑같아 보이지만 아주 다른 수준에 속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수준이 매우 다르듯이 예술의 수준 또한 다릅니다. 이 수준 간의 차이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당신이 현재 깨닫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은 서로 다른 수준들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한 수준으로 받아들이며 이 다른 수준들이 당신에게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예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예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술이라고 부르는 건 단순히 기계적으로 재생한 것이거나 자연이나 다른 사람들을 모방한 것이거나 단순한 환상이거나 독창적인 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술이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예술 작품들, 특히 오래된 예술 작품들 중에서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과 만나게 되고 현대의 예술 작품들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포함되어 있는 많은 것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러한 차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한 가지의 예술로 취급하게 됩니다. 당신의 예술과 내가 말하는 예술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예술에서는 모든 것이 주관적입니다. 즉, 이런저런 느낌에 대한 예술가의 인식이라든가 예술가의 느낌을 표현하려는 형태, 그리고 이 형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식 등이 주관적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현상에 대해 예술가들 간의 느낌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석양을 보고도 한 예술가는 기쁨을 느끼는가 하면 다른 예술가는 슬픔을 느낍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또는 교육 내용과 어긋나게 두 예술가가 완전히 다른 방법, 다른 형태로 동일한 인식을 정확히 표현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는 같은 형태로 완전히 다른 인식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읽는 사람들은 예술가가 전달하려고 하거나 느꼈던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감흥을 표현하는 형태가 연상을 통해 불러일으키게 되는 느낌을 인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관적이며 우발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것이 우발적인 연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술가가 받는 인상과
그의 창조, 그는 창조라는 말을 강조했다. 그의 창조, 그리고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또는 읽는 사람의 인식이 모두 우발적인 연상에 기초하고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예술에는 우발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학입니다. 진정한 예술 안에 있는 건 모두 계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예술가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알고 이해합니다. 그의 작품이 한 사람에게는 이런 인상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에 있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진정한 예술 작품은 언제나 수학적인 확실성으로 하나의 동일한 인상을 줍니다. 동시에 동일한 예술 작품도 사람들의 수준이 다르면 다른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의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예술 작품에서 받는 느낌을 절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객관적 예술입니다. 천문학책이나 화학책과 같은 과학책을 생각해 봅시다.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의 이해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준비되고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자가 뜻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예술 작품은 바로 이러한 책과 같습니다. 예술 작품이 사람의 지적인 측면뿐 아니라 감정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외에는 말입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예술 작품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까? 내가 물었다. 물론 존재합니다. 크루지예프가 대답했다. 이집트에 있는 거대한 스핑크스가 그러한 예술 작품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나 신상들 중에도 있고 그 밖에도 많습니다. 이들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으로도 책처럼 읽혀질 수 있는 신들의 형상이며 다양한 신화적 존재들입니다. 물론 읽는 사람들이 충분히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는 중에 힌두쿠시 산기슭에 있는 사막에서 한 이상한 형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것이 고대의 신이거나 악마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고 단순히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우리는 이 형상이 크고 완전하며 복잡한 우주 철학의 구조와 같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이 구조를 해독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주 철학의 구조는 그 형상의 몸체에 있었습니다. 다리에, 팔에, 머리에, 눈에, 귀에,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이 조상 전체 어디에고 우연적인 곳은 한 군데도 없었으며 의미가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점차 이 조상을 건축한 사람들의 목적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느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고 생각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들이 수천 년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의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의미뿐만 아니라 모든 느낌과 감정까지도 말입니다. 그건 진정한 예술이었습니다.
나는 구르지예프가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다. 그가 예술을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나누는 원칙이 나에게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아직도 그가 표현한 말 모두를 이해하진 못했다. 나는 항상 예술에는 어떤 구분과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지만 이걸 정의하거나 명확히 말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명확하게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과 단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과 단계에 대한 인식 없이 예술에 대해 논의하는 모든 것은 허망하고 소용없는 것으로 느껴졌다. 단순한 말장난으로 여겨졌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수준에 대한 구르지예프의 지적에서 나는 내가 느꼈으나 정의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단계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는 걸 느꼈다. 아무튼 구르지예프가 말했던 많은 것이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도 있었고 환상적이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생각도 있었다. 반대로 어떤 건 내 자신이 생각해왔던 바와 또는 오래전에 내가 결론을 내린 것과 이상하게도 일치하는 것도 있었다. 나는 무엇보다도 그가 말한 모든 것의 연결성이라는 것에 대해 흥미가 있었다. 나는 그의 여러 가지 생각이 모든 철학적이나 과학적인 생각들처럼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아직은 조각들 중 일부만을 알고 있지만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모스크바에서 페테르부르크로 가는 야간 열차 안에서 그러한 생각을 했다. 나는 내가 찾아 헤매던 것을 정말 찾았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말이나 생각에서 행위로, 즉 사실로 나아가기 위해 알려져야 하는 걸 구르지예프가 실제로 알았다는 것이 가능했을까? 나에게는 여전히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아무것도 정확히 공식화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나에게 무엇인가 이미 변화가 있었으며 이제 모든 것이 달리 진행될 것이라는 내적인 확신은 있었다.